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귀가길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집니다. 과연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느낀 지은호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끝까지 지켜보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재회가 왜 이렇게 불편한 공기로 가득 차야 했을까요? 퇴직 이후 낯선 일상에 적응하려 애쓰던 이상철은 오늘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원단 회사에서만 일하며 살아온 그는 정년퇴직 후에도 손을 놓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공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처음으로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늦지 말자, 차근차근 하자.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스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그의 눈앞에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혁아. 길 건너에서 다가오던 이지혁을 발견한 이상철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몇 달 동안 소식조차 없던 장남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건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운함이었습니다.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냐? 이상철의 목소리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떨렸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서 왜 연락 한 번 없었냐? 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냐? 이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함께 비쳤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만 보이던 그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빈손으로는 도저히 뵐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미루다 보니 그 말에는 허세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대답을 듣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향한 분노 속에서도 성공한 뒤 부모에게 당당히 나서고 싶다는 지역의 심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간절한 걱정을 무시할 핑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뭐가 됐든 가족은 내가 연락을 기다리는 거다. 이상철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엄마는 그저 내 소식만 간절히 기다린다. 그 마음을 너는 왜 모르는 거냐. 이지혁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고 싶어서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책임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지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동네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순간 이상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전기공사 시험을 준비하며 시급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기공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나이 들어서 시험 준비라니 좀 우습지.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더라. 집안 형편도 그렇고 스스로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지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생 한 회사만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온 아버지가 새로운 공부와 일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보다 자랑스러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지혁아, 내가 어떤 길을 걷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생각은 당분간 내려두고 내 자리부터 다져라. 언젠가는 꼭 집으로 돌아오거라. 그리고 가끔은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해라. 그게 부모를 살리는 거다. 이지혁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았지만 뜨거운 대화였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단번에 풀리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이 조금은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미팅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재회는 짧게 끝났습니다. 이지혁은 바쁜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눈빛을 외면하지 말자. 그리고 엄마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자. 이상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한켠이 놓이는 듯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철은 본격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계산대, 익숙하지 않은 바코드 스캐너, 한 번에 손에 잡히지 않는 물품 진열. 모든 게 어색했지만 그는 묵묵히 배우고 버텼습니다. 그의 시선 너머에는 우연이라도 다시 마주칠지도 모르는 아들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편의점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은호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커피숍과 가까운 곳이었고 거기서부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서서히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평소보다 일찍 커피숍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무거운 돌이 얹혀 있었습니다. 요 며칠 새 연락이 끊긴 지강호가 자꾸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언제나 문제만 일으키고 집안의 짐처럼 여겨졌던 동생이지만 엄마 정순이는 여전히 그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사고를 친 건 아닐까? 엄마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은호의 발걸음을 집으로 재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정적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엄마? 하고 조심스레 부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순이가 다급히 몸을 돌리며 손에 쥔 휴대전화를 황급히 침대 뒤로 숨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란 눈빛 그리고 억지로 지은 미소.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은호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숨기는 듯한 엄마의 손길, 당황스러운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뭐야? 왜 그렇게 놀라? 정순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지? 금방 차려줄게. 잠시만 기다려. 그러고는 부엌으로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은 무언가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의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급히 자리를 떠난 순간 은호의 눈은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휴대전화에 꽂혔습니다. 대체 누구랑 연락하던 거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화면을 켜는 순간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얼마 전에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한 게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누나가 줄 거야. 순간 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엄마 정순이가 아들 지강호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릿속이 공허해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배신감. 자신이 가족을 위해 죽으림을 다해 일하고 버텨왔는데 엄마는 그런 자신을 지지하기는커녕 동생에게 은호의 돈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은호의 피땀으로 따낸 계약금이었고 미래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동생의 구멍을 메우는 데 쓰이리라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양아로서의 서러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제나 미묘하게 차별을 느껴왔던 지난날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이구나. 결국 엄마 마음속에는 지강호가 먼저구나. 손에 쥔 휴대전화가 덜덜 떨렸습니다. 은호는 더는 그 화면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고 안방을 나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곧밥 차려줄게. 그 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은호의 귀에는 낯설고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저녁 약속이 생겨서 나가야겠어. 정순이는 놀란 듯, 아니 벌써? 밥도 안 먹고? 하고 물었지만 은호는 이미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에 뭔가 뜯겨나간 듯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늘 이방인 같을까? 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내 자리는 비어있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은호의 발걸음을 방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디론가 향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 숨을 돌리기 위해. 결국 은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커피숍 근처 그 길목의 작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에 들린 건 캔맥주 두어 개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낮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상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편의점 문을 열며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조명빛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두 손에 집어든 것은 맥주 2캔뿐이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간식거리나 간단한 빵 정도를 챙겼겠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입안을 씁쓸하게 채워줄 알코올만이 필요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지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로 이상철이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바코드 리더기를 다루는 그의 모습은 다소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성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철도 지은호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호 씨? 이상철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지은호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근처 커피숍에서 일하거든요. 그냥 퇴근길에 들른 거예요. 이상철은 맥주를 스캔하며 눈길을 은호에게 슬쩍 보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밑은 퀭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상철의 마음은 순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결국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고하세요. 더는 묻지 말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상철은 답답했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인사하고 편의점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상철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 눈빛,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맞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아닌 이상, 그리고 아직은 서로의 거리를 모르는 사이에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편의점 밖, 지은호는 벤치에 앉아 맥주캔을 따마셨습니다. 푹 꺼진 어깨와 텅 빈 눈빛이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가 속을 시원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허물을 불러왔습니다. 엄마는 결국 지강호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손님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입양하라는 굴레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도 결국 그녀의 이름 뒤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맥주 캔을 비우자 속이 조금 울렁거렸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히자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서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셔요? 지은호의 온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거칠게 생긴 남자 몇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 술 냄새, 그리고 불량스러운 웃음이 함께 풍겨왔습니다. 우리 강호 친구들인데요. 잠깐 같이 좀 가시죠. 한 남자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낮게 덧붙였습니다. 좋게 말할 때 그냥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강호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지은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강호가 시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 누나 좀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 말은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놔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손길은 거칠고 강했습니다. 팔을 붙잡히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상철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와보니 딸 같은 지은호가 불량배들에게 붙잡혀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아저씨, 가던 길 가세요. 다치기 싫으면 한 남자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철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내가 이 아이 아빠다. 저리 안 꺼져? 그 말은 순간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그토록 간절했던 은호의 마음에 파고들었고 동시에 불량배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아저씨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누나 아빠는 죽은 지 오래라는데 어디서 아빠 행세야. 그들의 비웃음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허구일지라도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가슴이 미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이 이상철에게 덤빌 기세를 보이자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아저씨, 도망치세요. 저 때문에 다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 옆길로 달려나갔습니다. 야, 전현 도망친다. 잡아. 불량배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커피숍으로 향하던 중 멀리서 소란을 목격한 그는 단숨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어두운 골목으로 달아나고 불량배들은 그녀를 뒤쫓아 사라졌습니다. 이상철은 뒤에 남아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지혁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지혁의 눈빛은 놀람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한다. 빨리 저놈들 쫓아가서 잡아와라. 이지혁은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불량배들을 뒤쫓아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바람이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지은호는 골목길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거칠게 욕설을 퍼붓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를 때 지은호는 좁은 건물 틈 사이를 발견하고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가쁜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땀방울이 식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소리를 내면 들킬까 두려워 꾹 삼켰습니다. 그때 골목 건너편에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너희들 거기서 뭐해? 불량배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씨, 넌 또 뭐야? 한 녀석이 주먹을 움켜쥐며 달려들었지만 이지혁의 몸은 이미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다져진 근육이 움직이자 상대의 팔이 비틀리며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른 두 녀석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이지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낮추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어깨를 붙잡아 벽으로 밀쳐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몸싸움 끝에 세 명의 불량배는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놈들이야? 대체 왜 은호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결국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강호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지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지강호? 다른 한 명이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네, 강호가 은호 누나 잡아오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요. 그 말은 칼날처럼 이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강호, 은호의 동생. 가족이 가족을 헤아려 든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 은호 어딨어?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몰라요.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진짜 몰라요. 이지혁은 이를 악물며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다 꺼져? 다시는 은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또 나타나면 그땐 말로 안 끝난다. 겁에 질린 불량배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지혁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혁 선배?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물 안쪽 그림자 속에 웅크린 채 숨어있던 지은호가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이지혁은 곧장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놈들이 강호 얘기를 했어. 내 동생이 너를 이렇게. 이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믿기 힘든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강호한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계약금 얘기를 강호한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강호가 나를. 이지혁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지은호의 어깨를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널 두 번 다시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야. 지은호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잠시 안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시퍼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부축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차에 가서 이야기하자.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겁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외쳤던 순간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아빠다. 거짓말 같았지만 그 말에는 이상철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차에 태우며 마지막으로 이상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제가 은호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는 뒷좌석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곧이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지혁은 운전대를 잡으며 옆눈으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참, 신경 쓰이게 하네. 낮게 중얼거린 그 말 속에는 화와 걱정 그리고 애틋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커피숍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곧 이어질 대화와 휴식이 오늘 밤의 혼란을 잠시나마 덮어줄 거라는 희망이 아주 작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로 위를 이지혁의 차가 달렸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옆좌석에 앉은 지은호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결국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동생이 널 그런 식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걱정이 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한 거냐? 내 계약금 얘기까지 동생이 알게 만든 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너 머리 안 돌아가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어? 날 선말들이 차 안을 메웠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분노가 자신을 향한 비난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분노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것. 잔소리 좀 그만해요. 지은호는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날카로웠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지은호를 비난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서툰 화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창문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와 금세 그녀를 덮쳤습니다. 곧 숨소리가 잦아들며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잠이 찾아왔다는 건 그녀의 몸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지혁은 잠든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여전히 마르지 않은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경 쓰이게 하네. 차는 곧 커피숍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지혁은 시동을 끄고 조심스럽게 지은호를 깨우지 않은 채 품에 안아 내렸습니다. 그녀의 가벼운 체중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숨결이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들어와 간이 침대 위에 지은호를 눕히자 그녀의 얼굴은 비로소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강호의 배신, 정순이의 메시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붕괴. 의자에 앉은 이지혁은 잠든 그녀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자 피로가 몰려왔고 그 역시 깊지 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고요가 찾아왔지만 밖의 어둠은 여전히 불안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틈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오늘 밤의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강호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순이의 메시지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드러날 출생의 진실은 모두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비밀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지강호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고 정순이의 메시지 뒤에 숨겨진 출생의 진실은 곧 모두를 뒤흔들 것입니다. 과연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